이제 종합부동산세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86페이지네요) 그죠? 86페이지. 얘는 문제는 한 문제에 보통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 재산세를 낸 사람들이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본적인 기준이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 중에서 또 종부세를 내겠죠. 이름이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종합이라는 뜻은 뭘까요? 합산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과세입니다. 그죠?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얘가 뭐 이렇게 돼요. 전국에 이렇게 나와요. 문장을 표현하면. 전국이란 말은 얘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왜? 국세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하겠죠. 전국에 토지와 주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토지와 주택이라는 것은 얘네만 종부세 대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낸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토지가 우리 재산세 배울 때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부세 내는 건 세 개밖에 없는 거죠. 별도, 종합, 주택 세 개만 종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예요? 합산하죠. 전국 합산이죠. 근데 소유자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즉 개인별로 합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지간 합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종부세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국의 토지주택을 합해서 무조건 내는 건 아니죠. 얘가 일정액이 초과돼요. 일정액이 초과되면 그때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일정액이란 말이 중요하죠. 왜? 저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만 종부세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구구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보시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이렇게 재산세 중에서 재산세가 부동산이 이 세 개잖아요. 그죠? 그 세 개 중에 종부세 되는 건 주택인데 주택은 별장도 우리 주택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 재산세 할 때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 나누잖아요. 그럼 거기서 별장도 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왜? 별장은 종부세가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재산세를 4% 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되는 애들은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별장 빼고 그다음에 토지 중에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내고요. 별도 종합만 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종부세 안 낸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건축물. 그래서 요 세 개가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대상인데 거기 뭐 쭉 이제 기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뭐 여기 뭐 개념이 있고요. 필수에. 그죠? 그다음에 얘는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종부세는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많이 줘요. 1주택자만. 근데 종부세에서 혜택을 주는 1세대 1주택이란 단독 명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연중 1인이 뭐? 단독 명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공동명의도 있죠? 집이 부부 공동명의. 근데 부부 공동명의는 얘가 여기서 말하는 1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누구를? 단독 명의자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혜택을 단독 명의자만 주는 거예요. 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부부 공동명의도 어쨌든 집은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 공동명의 혜택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죠. 근데 얘가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부부 공동명의다. 근데 단독으로 나도 하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 신청하시면 돼요. 세무서에다가 그죠?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매년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주택을 신고하면 1주택 단독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단독 명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죠? 일단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 공동소유에 저희도 뭐 한다? 신청할 수 있다. 언제까지? 9월 16일.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내가 종부세를 단독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올해 언제까지? 이때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크게 볼고 요 얘기는 좀 중요합니다. 뒤에도 나오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양도세 배울 때 기억하시나요? 동거봉양 혼인. 부모와 자식이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두 개가 됐다. 2주택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양도세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얘는 10년, 얘는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몇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종부세 똑같이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우리 2주택이죠. 같은 세대원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10년 동안, 얘는 5년 동안 각각 뭘로 본다? 별도 세대로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도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봐주겠다는 거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똑같이 혜택을 주겠다는 5년, 10년 동안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도.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고 5년 지났어요. 오래 살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결혼하고 5년 지나면 남편하고 부인의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5년 지나건 안 지나건 각자 왜 개인별로 한다고 했잖아. 단 5년이 지나버리면 1세대 2주택인 거지. 원래가 2주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지. 1주택 혜택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년,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혜택, 세액공제 같은 걸 해주겠다는 뜻이고 5년, 10년이 지나면 그 혜택이 없는 거지. 5년, 10년 지났다고 해서 부모, 자식 집을 합산한다든가 남편과 부인의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죠? 무조건 뭐다? 개인별. 내 앞으로 돼 있는 것만 합산한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양도세하고 똑같은 거니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대상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별도, 종합, 주택. 근데 그럼 몽땅 합해서 개인별로 합산해가지고 일정액이 초과된다 했죠? 그 일정액이 이겁니다. 요 금액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종부세는 죄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구구단 같은 거죠. 그것도 2단 같은 거예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갖고 계시면 본인 앞으로 돼 있는 자, 요 금액은 공시가격을 말하겠죠. 왜요? 보유세니까. 그죠? 보유세니까 당연히 공시가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공시가격이 별도는 얼마? 80억을 초과해야 종부세가 나오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을 초과해야 되고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만 종부세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저 금액을 모르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는 얼마라고요? 80억 초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종합은 이제 별도 합산은 상가, 건물, 부속 토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은 활용을 하니까 그 부속 토지는 80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고 나대지 같은 경우 빈둥이 노는 땅이니까 얼마만 넘어가면 5억만 초과돼도 종부세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나대지 갖고 있으면 서울 같은 데는 갖고 있으면 종부세 엄청나게 나오겠죠. 왜? 공시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근데 5억만 넘어가도 종부세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주택은 잘 아시죠? 얼마? 6억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건 아니죠. 공시가격이 얼마가 안 되면 6억 초과가 되지 않으면 종부세는 안 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11억이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하나인데 부천에 집을 하나 갖고 있어. 단독 명의자야. 그러면 공시가격이 얼마가 넘어야 돼요? 11억이 초과돼야만이 종부세가 나옵니다. 조심할 건 누구라고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은 6억이 아니라 11억이 초과돼서 종부된다. 그러니까 하나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부부 공동명의자는 이런 혜택을 안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부 공동명의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부 공동명의인데 주택이 공시가격 12억이라고 쳐봐요. 그렇죠? 부부 공동명의야. 그러면 얘가 지금 6억 초과됐죠. 그죠? 6억이 초과됐어. 근데 얘는 종부세를 여기서 6억을 빼는 게 아니라 요 12억은 부부 공동명의잖아요. 그럼 이 둘이 합해서 12억인 거죠. 그럼 이걸로 계산하면 부부 합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분대로 나누는 거예요. 각자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만약에 5대 5다 지분이 똑같이 그러면 얼마야? 6억, 6억이 되는 거야.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각자 6억 초과가 안 됐죠. 그럼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12억까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면 단독 명의자는 혜택을 보고도 11억 초과되면 종부세가 나오고 부부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12억까지 세금 안 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다른 어떤 공제 같은 거 안 해줬어요. 근데 1주택 단독 명의자는 뭐가 좋냐면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건데 세금 자체를 최대 80%까지 깎아줘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니까 엄청 큰 거죠. 그죠? 만약에 종부세가 1,0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최대치에 해당이 되면
800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 해줘요. 왜? 원래 부부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안 해줬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불만이 많은 거지. 얘들의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도 해줘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자도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대신 12억이잖아요. 단독으로 가게 되면 11억 초과되니까 1억 초과되는 거 종부세를 내야 되지 얘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순간 그죠?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야? 무조건 신청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이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세액공제 대상이 안 돼버리면 단독으로 가면 손해죠. 왜냐면 세액공제가 배울 건데 만 60 이상이셔야 되고 최소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은 넘어야 돼요. 그러면 최소 4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40%. 그러면 얘가 내가 40% 공제 받는 거 하고 요 1억 초과돼 되는 세금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지 무조건 막 갖다 했다가 잘못하면 안 내드릴 종부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고 법적으로 이제 이런 규정이 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 이런 이유로 안 해줬다가 작년부터 신청하면 단독으로 해주시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단독 명의자는 얼마? 11억을 초과되었을 때 금액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도합산 얼마라고요? 80억 초과, 종합은 5억을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종부세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주택은요, 보시면 다 종부세 내는 게 아니라 이 주택은 예외적으로 합산해서 배제해주는 주택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부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잘 가끔 나오긴 하는데 외우면 외워도 말했죠. 외우더라도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막 외우면 나중에 하나도 기억 안 난다 했죠. 그래서 얘는 보시면 여러분이 이걸 갖고 있으면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규제를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특정인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것들을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과연 이걸 갖고 있으면 규제해서 종부세 부과를 해야 되느니 아니면 오히려 빼서 혜택을 줘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자, 임대주택입니다. 물론 조건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은 규제를 하면 규제를 해야 되겠어요? 혜택을 줘야 되겠어요? 임대주택. 혜택을 주죠. 왜? 임대주택 규제해가지고 종부세 왕창 부과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 안 하겠죠. 일반 서민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게 문제가 되니까 혜택을 줍니다. 자, 어떤 저기가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으로 쓴대요. 기숙사나 사택으로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업원 복지를 위해 쓰는 거죠? 근데 이걸 규제해버려서 종부세 왕창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나 이거 기숙사 못 쓰겠어 그러겠죠? 이것도 혜택을 줘야죠. 그래서 규제를 안 하고 혜택을 줍니다. 미분양이래요. 어떤 사람이 집이 100채가 있어. 너 겁나 부자구나. 한번 세금으로 죽어볼려? 그랬더니 가만 놔둬도 죽게 생겼어. 왜? 미분양이야. 근데 이왕 죽는 거 한 번 더 죽어봐. 그래 2번 죽여? 그래 아니잖아요. 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분양이 안 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 놀이방 이게 어린이집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작년에 이제 개정이 올해 사실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는 여기가 가정 어린이집 이게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해줬었냐면 놀이방. 놀이방이 뭔지 알죠? 아파트 단지에 가면 1층에 뭐 꼬마 대통령 무슨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그 2살짜리 보통 어린이집 가기 전에 5세, 2살에서 3살, 4살 요 정도에 된 애들 가는 데 있잖아. 엄마들이 그 왜 2살짜리 종일반 보내고 거기서 엄마는 종일 자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그죠? 그거죠? 그죠? 종일반 보내죠. 애를 2살짜리를. 그리고 엄마는 뭐해? 집에서 종일 자죠. 애가 종일반 끝나고 오면은 이제 애 데리고 가가지고 남편 퇴근하면 뭐라 그래? 겁나 피곤해. 남편은 착각하는 거죠. 애 봐서 피곤한. 애는 놀이방에서 봤어요. 엄마는 왜 피곤해요? 종일 자서 피곤하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그죠? 근데 여기다 만약 규제를 했어. 가지고 이게 없어. 그럼 전기에 맘값해서 난리 나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잘한 얘기냐? 종일 자야 되는데 종일 애를 봐야 되잖아. 난리 나지.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제는 어린이집으로 쓰는 것들은 무조건 뭐 놀이방이든 뭐든 저 용도로 사용을 하면 무조건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운영된 주택은 다 뭐요?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문화재 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재 주택이죠. 문화재. 집이 국가 등록 문화재야. 옛날 막 고택 같은 거잖아요. 이걸 갖고 있는데 종부세 부담하면 어떻게 돼? 안 되겠어. 이거 세금 부담스러우니까 팔아버려야지. 그러면 소유권이 바뀌면서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들도 있죠.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개정이 된 게 뭐냐면
이 문화재 주택이요. 국가에서 등록하는 문화재가 있고 시도, 군에서 하는 게 다 틀려요. 그 지역별로 그죠? 그러니까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만 혜택을 줬었는데 올해 추가된 게 뭐냐면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도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주택도 있고 국가에서 등록하는 문화재가 있고 또 부천시에서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해준다는 거야? 시도. 이게 추가되긴 했습니다. 올해. 원래는 국가 등록 문화재 주택만 빼줬는데 올해부터는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까지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문화재 주택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보다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가 되는 주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걸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부과를 안 하는데 부천 세무서에서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 그렇죠. 나 이거 빼고 해달라고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언제? 종부세는 이제 날짜가 기간이 2개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납부기한이에요. 종부세 납부기한. 그 얘 빼고는 다 그냥 9월 16일부터 30일 그래봤자 2개 딸랑 2개. 얘하고 좀 전에 부부 공동명의 단독 신청 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납부기한 빼고는 다 언제야? 9월 16일부터 30일 찍으면 얘 틀릴 일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분리가세는 종부세 안 내고요. 건축물 종부세 안 냅니다. 조심해. 이거 나중에 많이 틀려요. 그다음에 별장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합산 배제주택 이런 게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